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재고자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재고자산이란 뭐냐? 재고자산은 판매 또는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판매 또는 생산, 어쨌든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래서 판매 또는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재고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이 가장 주된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주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재고자산 거래하는 것들, 이런 거래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죠? 이 거래를 상거래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상거래와 관련된 내용에는 매출 채권, 매입 채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 대해서는 미수금, 미지급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구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재고자산 파트 내용을 심도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계정 과목인데요. 자주 쓰는 계정 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정 과목 중에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라는 게 있고요. 자, 상품과 제품은 상업기업의 물품이다. 상품. 그 다음에 제조기업의 물품이다.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 목적으로 사왔는 물건을 상품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물건을 제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도소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란 계정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 같은 제조업들은 제품이란 계정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공품이라는 계정과 반제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품, 공정을 다시 또 해야 되는 물품이다. 미완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제품은 제품의 반틈까지 단계만 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반제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정은 정의가 똑같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제조 중인 물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둘 다가 미완성 상태지만 제공품은 현재 공정이 진행 중이고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제품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 물건 자체를 부분품으로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공품과 반제품은 판매 가능하냐, 판매가 가능하지 않냐라고 구분을 하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알아야 될 게 원재료라는 계정이 있죠. 제조기업은 어떤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 만들기 위한 주된 재료들을 우리가 원재료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원재료도 있을 거고요. 뭐 부재료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수업 목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원재료니까 원재료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착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미착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재고자산 중에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인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국내에서 거래할 때는 배달을 하게 되면 다음날 도착하고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수출과 수입을 하다 보면 그 나라에 도착하는 기간이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 한 달 가까이 걸리겠죠. 그럼 이렇게 운송 중인 물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착품이라고 부를 거다라는 겁니다. 이 미착품은 나중에 뒤에서 소유권 판정하는 데서도 또 다시 한번 등장할 거니까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요. 그럼 우리가 자주 쓸 거 상품, 제품, 제공품, 반제품, 원재료, 미착품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품이라는 계정은 재고자산의 정확한 정의에 맞는 계정은 아닙니다. 뭐냐? 그냥 회계하시는 분들이 분류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얘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여러분이 좀 암기하시는 게 편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장품이란 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 중에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물건들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저장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소모품 계정과는 별도로 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생산에 쓰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분류하는 것 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품도 재고자산 계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계정 과목들은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거니까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면 편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관련된 용어들이다. 용어들. 자, 재고자산에 관련된 용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입, 환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실생활에서 살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할인, 애누리라는 용어는. 하지만 제가 좀 주의드리고 싶은 게 실생활에서는 할인과 애누리를 여러분이 구분하지 않고 막 쓰셔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계에서는 이 할인과 애누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요? 구분해서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써주셔야 된다는 건데, 자, 할인은 뭐냐? 자, 할인은 대금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가격 인하다. 인하다. 무슨 말이냐? 내가 물건을 팔고 또는 물건을 샀는데 대금을 줘야 되겠죠. 근데 외상으로 했다 이거죠. 자, 근데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대금을 빨리 회수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내 물건을 가져가고 일정 기한 내에 돈을 주게 되면 일정 금액을 내가 깎아줄게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 할인,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 할인이라고 불러줄 거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애누리. 애누리도 어떻게 보면 가격 인하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에 하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자. 내가 새 물건을 샀는데 뭐 잔기스가 나 있다든지 색이 바랬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반품을 해야 되겠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반품 받는 것보다는 판매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판매가의 일부를 뭐 한다고요? 깎아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누리라 그러죠.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출자한테 발생하면 매출 애누리, 매입자에게 발생하면 매입 애누리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 애누리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트 가보시면 그 한쪽 코너에 애누리 품목이라고 있죠. 그 품목들 보시면 뭐 유통기한이 다 돼 간다든지 포장이 조금 훼손되어 있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물건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다 조금 더 싸게 팔고 있죠. 그런 것들을 애누리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입과 환출이 있어요. 여기서 환은 다시 우리 다시 태어난다 할 때 환생이라 그러죠. 자, 다시 들어온다 환입. 그 다음에 다시 나간다 환출. 그래서 얘는 뭐냐? 반품하는 것들을 우리가 환입과 환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 환입. 생각해 봅시다. 팔았던 물건이 다시 반품돼가 들어오겠죠. 매출 환입. 그 다음에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 환출. 사왔던 물건이 다시 나간다. 맞죠? 반품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할인, 애누리, 환입, 환출에 대한 내용 기본적인 만다. 계정 과목들은 꼭 좀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기장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방법. 자,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한다면, 자, 제일 먼저 물건을 구입을 한다면, 자, 봅시다. 물건을 구입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상품이라는 뭐라고 쓴다고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거고요. 대변에는 그만큼 돈 안 받았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될 거다라는 거. 돈 안 줬으니까.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샀던 물건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할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애누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반품에는 환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간단하게 나는 물건을 반품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인 상품의 가격이 줄어들 겁니다. 맞죠? 그래서 대변으로 상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시면 되고요. 그만큼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감액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 상품이란 자산을 대변으로 줄이게 된다면
여러분이 사왔던 물건 중에 얼마만큼의 내가 가격 인하를 받았고 얼마만큼의 물건에 문제가 있었고 반품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인과 애누리와 환출이 발생했을 때는 상품을 바로 빼기보다는 앞으로는 뭐라고 쓸 거냐, 이거를 그냥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 또는 매입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 또는 매입 환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이렇게 사용해서 각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반대의 경우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물건을 팔았다 이거죠. 팔았으면 여러분들은 자, 물건 팔았다 대변에 상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이 되겠죠. 수익 계정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돈을 안 받았을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 계정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일정 기간 후에 팔았던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대금을 빨리 받았거나 또는 반품을 받았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죠. 똑같이 우리는 팔았던 수익이 다시 반품됐고 가격을 인하해 줬기 때문에 수익이 그만큼 감소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외상 매출금도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1년 동안 물건을 팔았는데 얼마만큼의 내가 할인을 해줬는지, 얼마만큼에 대한 반품을 해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회사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쓰실 때 상품 매출이란 수익으로 줄이시는 게 아니라 이때는 매출 할인,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환입이다라는 계정을 각각 기입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장할 거다라는 내용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전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누리와 환출 또는 애누리와 환입을 별도로 따로따로 계정 과목을 구분해 쓰지는 않고요. 전산에서는 어차피 애누리도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환출, 환입도 반품한다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같이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래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또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다라고 이렇게 별도로 따로 관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내용도 꼭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제가 지금 첨부해 놓은 계정 과목 집에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환출은 자산 쪽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환입은 수익 쪽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계정 과목을 다시 좀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계정 과목과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강의를 연속해서 재고자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모든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